다 들어오셨나요? 전 요반은 아이고, 출석을 제가 다 부르기가 힘들어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름을 써주세요. 본인 이름을. 아, 네. 그리고 캠도 켜주시고요. 캠 안 켜신 분들은 육성으로 지금 제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캠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지금. 자가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딱 목감기 증상. 점점 이게 심해지진 않는데 계속 유지가 되네요. 약을 때려 먹고 뭐 가진 짓을 다 해도 잘 안 낫네.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제가.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됐나 봐요. 건강들은 다 하신 것 같죠? 우선 수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웹캠은 다 켜주세요. 자료실 가셔서 예제를 받으시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유도경기지대학과 하정우인데 질문 있어가지고 네. 저 저번 주에 시합 있어가지고 수업 못 들었는데 그 공문을 못 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문은 메일로 내주세요. 제 메일, 제 걸로. 네, 메일로 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기침이 너무 심하네. 지금 뭐 나와 있는 목감기약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때려 넣어도 잠을 자도 무건 수행을 해도 이게 잘 안 낫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건강이 최고야 진짜.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아이고, 네. 그러면 천천히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있으신 분은 60페이지. 60페이지. 교재 있으신 분은 60페이지. 제가 3장과 4장 녹화 강의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고 오셨어요? 아니신 분도 있죠.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보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본인 이름 안 적으신 분은 바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퇴실하실 때도 나중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듣기 너무 불편할 텐데. 큰일 났네. 우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목이 각혈을 할 때까지 우선 내가 좀 최선을 다해볼게요. 예제 파일을 열어주셨으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B의 3부터 G의 3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라. 이제 병합이 뭐야? 합치는 게 병합이에요. 합쳐주는 게 병합이거든. 하나로 합치고 가운데 맞춰라. 우선은 가볼까? B의 3에서 G의 3셀. 각각 구분되어 있는 셀을 하나로 합쳐주래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주시고 홈 탭에 가시면은 맞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으로만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고 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자마자 이렇게 하나의 셀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해당하는 병합이라는 기능이고요. 병합이라는 기능이고 뭐 별거 없지. 근데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아래쪽 이중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 먼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행해 보시면 얘가 테두리예요. 목록을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보이세요? 똑같은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같은 거 찾아주시면 바로 설정이 되어지는데 다른 셀에다가 포인터를 위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 테두리 설정되어 있는 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1번 작은 문제 1-1번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는 C의 6셀부터 F13셀 요 영역에 쉼표 스타일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하래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C의 6셀 그리고 F13셀 C의 6셀 F13셀 블록으로 잡아줍니다. 이 부분에 쉼표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숫자 천 단위마다 점 하나씩 찍죠.
단위 잘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쉼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통화기호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뭐 달러기호든 원화기호든 뭐 엔화든 통화기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얘는 표시 형식. 블럭이 근데 잘 잡혀 있어야 돼. 잘 잡아주시고 표시 형식에 요거 누가 봐도 쉼표지. 눌러줘. 누르시면 이렇게 천 단위의 쉼표가 찍히고요. 같은 라인에 왼쪽에 보시면은 지폐 모양이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 근데 잘 들리시나요? 너무 소곤소곤 얘기하나 지금? 잘 들려요. 아, 다행이네. 잘 들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제 통화기호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 위쪽에 보면은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고 회계라는 이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주시면 통화기호도 붙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쉼표 스타일만 따로 해라 아니면 통화기호만 따로 해라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화기호만 붙여라 라고 한다면 얘 누를 수밖에 없겠죠. 쉼표 스타일만 따로 해라 라고 한다면 요거만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해라 라고 한다면 목록 내려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것도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 가시면은 주의 옷셀에 두 행으로 텍스트 줄바꿈 해달래요. 가볼까? 가주시면 주의 옷셀에 원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거든. 대량 구매 할인율. 근데 너무 좁아 얘가. 그래서 잘려서 보이죠. 한눈에 안 보여. 보기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줄바꿈이라는 걸 해달래요. 얘는 G의 5셀을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쓰셨던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이 아이콘 바로 위에 보시면은 자동 줄바꿈 혹은 저랑 버전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얘가 텍스트 줄바꿈으로 보일 겁니다. 눌러주자마자 텍스트가 줄바꿈이 되어 있는 이거 예제 만들 때 원래는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게끔 제가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세 줄로 나오면 좀 보기 안 좋아서 제가 임의대로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하긴 했는데 시험 보실 때는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당 내용의 1, 2, 3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내용 있어요? 한 번 더 설명? 괜찮아?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서 두 번째 3-2 열어줄게요. 예제 3-2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음소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 먼저 문제를 볼까? 여기에는 사용자 표시 형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C열에 C열 가볼까? C열에 가봤더니 어떻게 보여?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죠.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보고 싶대. 이런 형식으로 보고 싶대. 연, 월, 일, 그다음에 요일. 심지어 중간에 슬래시 기호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슬래시로 구분돼 있고 그리고
요일은 이렇게 괄호로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보통? 그냥 오늘 눈으로만 보세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만약 입력한다면 2022년에 03월에 22일, 그다음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이렇게 직접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다 써줘야 돼, 하나하나씩. 요일까지 해나가면서 찾아가면서 요일까지 써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일일이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블럭을 잡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 안에 셀 서식이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어요? 셀 서식?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화 상자 안에 드래그한 영역이 날짜이기 때문에요. 날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있어? 요 안에? 비슷한 건 있는데 요일까지 들어가 있진 않지. 그쵸? 우선은 비슷한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냥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범주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범주를 눌러줍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지울게요. 딱 지울게요. 깨끗하게. 싹 지워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는데 연도는 YY 이어의 약자 YYYY 위에 미리 보기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슬래시 month의 약자겠죠? MM 슬래시 day DD 이렇게 입력이 됐어. 그리고 한 칸 떼시고요. 바로 안에는 요일이 보여야 돼. 요일이 보여야 되는데 요일은 원래 이제 DDD를 입력하시면 영문으로 약어로 나타나요. 위쪽에 미리 보기로 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풀네임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요일을 표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D를 다 지워주시고요. 알파벳 A를 써주시는 거예요. A. A를 3번 누르시면 목, 4번 누르시면 목요일. 이렇게 표시됩니다. 괄호 닫아주세요. 소문자, 대문자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YMDA로 다 만들어 쓸 수 있어. 외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가장 먼저 나오죠. DD가 앞에 먼저 나오겠지. 그다음 뭐 MMYY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요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직접 쓰는 거랑 뭐가 달라? 쓰는 것도 다르기도 하지만 일일이 다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잖아요. 쓸 때는 이렇게 썼어. 엔터를 누르잖아. 그리고 2가 하나 더 들어가네. 2가 하나 더 들어가. 이렇게 써주잖아. 쓸 때는 이렇게 썼어도 보일 때는 이렇게 표시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땐 편하게 쓰고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지. 이것이 이제 날짜에 대한 표시 형식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G열. G열이 있는데요. G열 블럭으로 잡아주세요. G열 여기에다 뭘 하라고 되어 있나? 천 단위 구분기호 아까 우리 찍었던 거 있지 쉼표 그리고 소수점 자리를 2자리로 그리고 값 뒤에는 원이라는 글자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미리 보기로. 괜찮아? 첫 번째 했던 거는 날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변경할 데이터 영역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똑같이 셀 서식 숫자로 들어가 주시는데 셀 서식으로 가주시는데 여기에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치? 원하는 형식이. 이번에도 사용자 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이번에도 싹 다 지워주시고요.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는데 숫자 0으로 자릿수를 맞춰줘요. 만약에 문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었다면 0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0 하나만 쓰면 모든 숫자는 0이라는 숫자 하나로 다 정의하는 거예요. 100만 단위든 억 단위든 뭐 천 단위든. 근데 우리는 쉼표 스타일을 찍어줘야 돼. 쉼표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천 단위로 만들어서요. 쉼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굳이. 괜찮아? 쉼표 스타일이 없었다면 천 단위로 만들 필요가 없어. 찍을 필요도 없고. 괜찮죠? 여기까지? 0,000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소수점 자리 2자리 지정해 주래. 소수점 자리 2자리. 소수점은 뒤쪽에 붙게 되죠? 0.00. 0.00. 그리고 소수점 자리 2자리까지 표시된다. 자릿수는 무조건 0이야. 세 자리면 0.000. 이렇게 입력 다 되셨으면 뒤에는 또 뭘 붙이래? 원이라는 걸 붙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붙는 텍스트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원 따옴표 닫아줘. 따라붙는 텍스트는 따옴표로 열고 닫고. 여기까지 됐어요? 확인까지 누르시면은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이렇게 값을 뭐 1265만 원, 뭐 5000 입력하고 엔터 눌렀다. 이렇게 바뀌어. 쓰지 않아도.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 괜찮죠? 숫자. 날짜, 그 다음에 숫자, 표기 형식 보여드린 거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공학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비열에. 비열에 소속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지 않아도 뭐 신소재 공학, 컴퓨터 공학, 뭐 이렇게 공학자를 붙여줘라. 괜찮아? 이번에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죠, 문자, 텍스트.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셀 서식 가주십시오. 셀 서식 가주십시오. 이번엔 좀 더 심플해. 조금 더 심플합니다. 바로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형식에 싹 다 지우시고 이번에도 모든 숫자는 아까 0이었잖아요. 숫자 0. 텍스트는 골뱅이 기호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골뱅이 기호. 골뱅이 기호. 모든 문자는 골뱅이 기호. 공학
따라 붙는 텍스트는 따옴표 열고 닫고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나 문자 앞에 용인 이렇게 붙이고 싶어. 용인대학교 뭐 땡땡땡 뭐 학과 요거까지 붙이고 싶다. 학교. 그러면 똑같아. 용인대 한 칸 떼고 뭐 이렇게 붙여주면 돼. 문자 앞에 또 쓰고자 하는 텍스트를 따옴표 붙여서. 괜찮아요? 이거 앞에 건 지금 지금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얘를 지우고 뭐 AI AI만 써볼게요. 공학자도 붙고 용인대도 붙으니까 엔터를 누르면 용인대 AI 공학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문자 앞뒤로. 이 내용이 2번의 내용입니다. 1, 2, 3번 괜찮아요? 1번은 날짜. 근데 이 이제 기호들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기호들은 59페이지 가시면은 기호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59페이지 요 기호들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펴볼까요? 교재 76페이지. 예제는 3-3. 예제는 3-3.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이 메뉴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진 않네요. 보니까 문제. 합계열에서 평균 값을 초과하는 셀. 여기에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이런 서식을 적용을 해달래요. 이거는 합계라는 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균값을 알아야 되죠, 원래는. 평균값을 알아야 걔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함수를 지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원래는 뭐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기능은 얘를 알아서 연산해줘요. 메뉴 이름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왜 조건부 서식일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 이런 서식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만 서식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예요. 보여드릴게요.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럭을 잘 잡아줘야 돼. 얘는 합계열에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H4에서 H20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스타일이라는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 그룹.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보여? 이렇게 잘 찾으셨어요?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셀 강조 규칙에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조건이 평균을 초과하는 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3000 이상인 데이터에 3000보다 큰 데이터에 빨간색 글꼴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 주면 되고 3000 미만 2000
2,000에서 3,000까지. 그럼 사이값, 뭐뭐와 같은 값,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을 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네요. 평균 초과. 두 번째로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위 10개 항목. 그러면 드래그한 셀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겠지. 1등부터 10등까지의 항목에 서식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10%는 상위 10%, 10%. 하위는 작은 데이터 기준. 지금 요거 주면 되겠네. 평균 초과. 지금은 눌러줘. 누르시고 바로 서식이 부여가 되어지는데 만들어져 있는 서식 중에 첫 번째 거. 그리고 만들어 써도 돼.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서. 지금은 첫 번째 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인가 봐. 그러면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2,500으로 바뀌었다. 이 값이. 엔터 누르면 서식이 없어져요. 블록을 잡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바뀌면 바뀐 데이터의 서식이 또다시 변경이 되어집니다. 괜찮아? 얘가 조건부 서식. 아래쪽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학과 열에서 홍보부와 같으면 이런 서식을 부여해라. 이거는 풀 수 있잖아, 그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어보세요. 시열을 블럭으로 잡고 조건부 서식에 아까 한번 보여드린 셀 강조 규칙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같음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부 입력을 해주시고 서식은 두 번째 거. 서식은 두 번째 거. 확인 누르면 바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도 보여드리면 뭐 이쪽에다 해볼까? 이렇게 F열 D열 잡아볼까? D열? 나머지도 보여주려고. 막대, 데이터 막대는 이렇게 그래프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내줘요. 뭐가 큰지 작은지 확연하게 도드라지죠. 색조. 이거는 음영 처리가 되어져요. 큰 수일수록 녹색, 녹색 계열이고 붉은색 계열일수록 작은 값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는 데이터를 상중하로 나누고 싶어. 아이콘 붙이면은 3개짜리 아이콘 이런 거 붙이시면은 아이콘만 보고도 또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저는 이제 조건부 서식 여기다 줬어요. 시험 보실 때는 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제거하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거하는 건 더 쉬워. 저는 지금 디어리 블럭이 잡혀 있어요. 안쪽에 규칙 지우기로 들어가서 선택한 영역만 지울 수도 있고 영역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지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만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만 제거돼. 이렇게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돼? 다시 보고 싶은 거, 설명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4 예제 3-4 열어주시고 4-1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번 문제는
표시를 조금 해두시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네. 그냥 뭐 자주 출제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나와. 표 스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표 스타일. 오늘 제가 좀 마스크도 막 쓰고 있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본인들 안구 정화를 위해 저의 캠은 안 켰어요. 네. 시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저의 우리 클래스에 안구 시력을 눈 건강을 위해 캠은 제가 키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키라고 하고 있죠.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4-1번 가도록 할게요. 4-1에서는 얘가 중요해. 너무 중요해. 표 스타일. 예제를 봤다? 그렇게 봤더니 그냥 텍스트만 쭉 써있죠. 보고서 형태로 나는 얘를 보고 싶은데 색깔도 입혀지지 않고 테두리도 없고 그래서 뭔가 서식들을 일일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엑셀에서는 사실 시각적인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하지. 만들어져 있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표 스타일이야.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데이터 임의의 셀에 놓아두세요. 임의의 셀 아무데나. 근데 그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셀을 드래그하면 안 돼. 혹은 빈 셀도 안 돼. 데이터 안쪽에 단일 셀. 홈 탭에 아까 쓰셨던 조건부 서식 그 오른쪽에 표 서식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목록을 내려볼까? 내렸더니 이렇게 섹션이 구분돼 있고요. 우리는 보통 스타일, 표 스타일, 보통 9라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표 서식 내려주셔서 시험 보실 때는 보통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본인들과 좀 같은 세팅으로 맞추려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아니라 365 버전으로 저도 깔았거든요. 365 버전은 중간이라고 나올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보통이라고 나올 거야. 괜찮아? 똑같은 거 찾아주면 돼. 9번째 얘가 1부터 2, 3, 4 쭉 들어가고 9번째 요거 눌러주면 돼. 눌러주자마자 대화 상자 확인 눌러주십시오. 괜찮아? 이렇게 옷이 입혀져. 얘 마음에 안 들면 선택을 하시면 위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올 거예요. 디자인 탭이. 여기서 또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지정까지 했어. 요약행을 표시하고 필터 단추는 숨겨라. 요약행이 뭔지 보자. 요약행은 이 디자인 탭으로 이동했을 때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약행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 맨 마지막 요 행에 요약이라는 행이 생기는데 뭐 요런 거다. 해당하는 열에 간단한 수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 몰라도 돼. 뭐 평균, 개수, 뭐 합계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는 행이 생겨요. 지금은 뭐 분반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숫자가 아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평균을 보고 싶다. 평균값이 나와 이렇게. 얘가 요약행이야. 나머지는 텍스트라서
의미는 없는데 뭐 개수 눌러볼까? 그러면 몇 칸인지 몇 명인지 세워주죠. 요것이 이제 요약이라는 행위예요. 지금은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요약행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뒤에는 필터 단추는 숨겨달래. 필터 단추. 필터 단추가 뭐냐면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렸을 때 열 머리글에 요거 보여요? 얘네들? 요 버튼들이 필터 단추예요. 필터 단추는 없애라. 해제해 주시면 없어지죠. 얘가 필터 단추. 얘네들 중에 랜덤하게 나옵니다. 줄무늬 행 해제해 볼까? 그러면 요거 뭐야? 짝수줄, 홀수줄? 없어지지? 요것이 이제 줄무늬 행이고 줄무늬 열, 짝수열, 홀수열마다 음영 처리 지정이 돼요. 요 중에 랜덤하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문제 1번의 내용입니다. 1번 괜찮죠? 무조건 나와요. 1번은. 두 번째 분석 워크시트 가볼게요. 분석 두 번째 시트. 분석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테마라는 게 나온다. 테마. 테마 보여주려고. 테마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시트 전체에 설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메뉴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왼쪽에 테마라는 그룹 보이세요? 맨 왼쪽에 테마 목록을 내려서요. 메모 테마? 있나? 메모 테마? 이게 365 버전이라 없는데 시험 보실 때는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포인터만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리면 어떻게 보여? 막 색깔도 바뀌고 글자체도 바뀌죠. 그리고 효과도 바뀌어요. 전체가 다 바뀝니다. 얘는 이렇게 세트 메뉴야. 만들어 놓은 거야. 어울릴 만한 어떤 서식들을 세트로 만들어 놓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 뭘로 해볼까? 요걸로 해볼까요? 그물로 해볼까? 그물?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임의대로 준 거니까. 이렇게 줬다. 글자체랑 효과는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너무 우중충한 것 같아. 그치? 색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시면 이 테마 오른쪽에 색 내려주셔서 다른 효과는 그대로 쓰는데 색상만 바꾸실 수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요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다른 것도 좋는데 글자체가 별로야. 다른 색상이나 효과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 글꼴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글꼴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테마예요. 테마. 사실 테마는 엑셀보다도 파워포인트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3장의 내용이 끝났네요. 3장 괜찮아요? 3장의 내용. 78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4장의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 예제는 4-1. 혹시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 있어요? 없어? 요반은? 언제 났나 이게?
걸렸었습니다. 목감기처럼 원래 이래요? 네, 목감기 음, 엄청 심해져요. 이게 얼마나 지속돼요? 한 일주일 젊은 걸렸던 것 피인가 봐. 같아요. 역시 젊은 피라 빨리 났나 봐. 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계속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근데 저는 코로나 검사 2번 하긴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목감기 증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혹시나 코로나 증상인 것 같아서 잠복기 때 제가 검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말 괴롭기 그지없다 진짜 이거. 네. 원래 저희 이 직업이 목감기가 오긴 해요. 네. 한 2년 동안 안 걸렸거든. 그리고 학기 끝나고 항상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온 게 지금 처음이라서 목을 계속 쓰니까 안 났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낫겠지 나도 뭐. 고마워요. 4장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1번 4장의 1번 예제 여셨으면 4-1 재고 분석이라는 시트 아래쪽에 시트 2장인데 첫 번째 시트를 활용하네요. 보시면은 정렬이라는 걸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렬. 오름차순, 그다음에 정렬은 내림차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뭐 예를 들어 가나다 순서 이름이 있는데 기억부터 희읍 순서 A부터 Z 그다음에 숫자 기준은 작은 수에서 큰 수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정렬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하라네. 그냥 눈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F열 임의의 셀에 커서를 올리시고요. F열 임의의 셀에 커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데이터 탭,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탭에 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요거 보여? 2개? 공후 보여? 요거 공후 아니지? 기억부터 희읍 순서, 오름차순, 그리고 희읍부터 기억 순서, 내림차순 으로 정렬을 하겠다. 지금 요거 눌러볼까? 오름차순 눌러주세요. 그러면 F열을 기준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서로 정렬이 돼요. 이번엔 또 뭐 해볼까? B열에다 넣어볼까? B열 아무데나 두시고 똑같이 오름차순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숫자 먼저 정렬되고요. 그 다음에 영문, 한글 순으로 가나다 순서로 정렬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정렬했던 재고량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나요? 남아있어? 아니지. 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또 흐트러졌잖아요. 이렇게 흐트러져. 선택한 열 기준으로 지금처럼 흩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봤다 문제를 지점, 그다음에 상품명, 재고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래요. 오름차순.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정렬하는 게 맞을까?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치?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다중정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단일 정렬이고요. 다중정렬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포인터를 올려주시고 데이터에 이번엔 그냥 정렬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십시오.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상품명, 세 번째가 재고량입니다. 첫 번째가 지점이었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는 상품명, 똑같이 오름차순이고요. 또 기준을 추가해서 세 번째는 재고량이었습니다. 이때 주의점은 열을 추가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대로 세팅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볼까? 정렬이 됐어. 정렬이 되었는데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이 지점이었습니다. 지점. 지점끼리 쭉 정렬이 됐다. 강남점은 강남점, 강동점은 강동점끼리 쭉 정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상품명이었죠. 상품명. 얘네끼리 한 번 더 정렬되는 거야. 같은 데이터끼리 두 번째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렬돼요. 오름차순으로. 괜찮아요? 정렬이 됐어. 여기에도 중복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 뭐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은 세 번째 기준으로 재고량이 또 오름차순 정렬되는 거예요. 얘네끼리. 이것이 다중정렬. 중복된 데이터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 거기서 또 중복된 데이터 기준으로 세 번째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추가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은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1번의 내용입니다. 시험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1번 수준, 지금 보여드린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판매 분석 시트로 가볼까? 판매 분석. 여기에 보니까 판매율.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요거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아이콘. 얘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정렬을 할 건데 아이콘별로 정렬하고 싶대. 맨 위에는 빨강, 그 다음에 노랑, 초록색.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됐으면 좋겠나 봐. 다시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근데 이때는 저처럼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똑같이 커서를 올려두신 상태에서 정렬. 판매율이라는 열에 아이콘이 붙어 있죠. 판매율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셀 값으로 우리 정렬 안 하는 거지. 값으로 정렬 안 하지. 아이콘별로 정렬할 거지.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글자 색깔. 만약에 글자 색상이 빨강색, 파란색, 뭐 녹색 이렇게 섞여 있으면 글꼴 색깔끼리도 정렬이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아이콘으로. 맨 위에는 빨강. 맨 위쪽은 빨강. 기준 추가 눌러주셔서 똑같이 판매율, 똑같이 아이콘으로 정렬할 건데 두 번째는 노랑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녹색인데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가겠지 뭐. 색상이 4가지라면 또 추가를 해주셔야겠지만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빨강, 그다음에 노랑, 초록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값으로만 정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식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는 거야. 막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4-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4-2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교재에 4-2가 어딨지? 교재가 98페이지에 있네요. 98페이지. 예제 4-2 열어주십시오. 목이 그냥 아주 사포로 마치 민 듯한 그런 칼칼함이 있네요. 4-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 2, 3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필터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필터가 뭐야? 걸러내는 게 필터지. 데이터가 엑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고 싶다. 이게 필터야. 필터 한번 해볼까?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공유, 그다음에 해산물, 제품 분류가 공유 또는 해산물이고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해라. 봤더니 제품 분류열에서요. 우선 공유와 해산물만 보고 싶대요. 저는 육류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죠? 네. 위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는 데이터 안쪽 이미의 셀에. 아까 쓰신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서 정렬 및 필터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필터 깔때기 모양 찾으셨어요? 얘를 그대로 눌러주시면은 우리 표서식에서 아까 했던 이 필터 단추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제품 분류에서 육류만 해제하고 공유와 해산물만 확인을 누르시면 괜찮아? 이렇게 필터 되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이면서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해 달래요.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데이터. 할인율 내려주셔서 여기에서 사실 체크박스를 다 해제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너무 그러면 원초적이잖아. 그치? 그럴 바에는 이 엑셀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 필터로 가셔가지고 숫자 필터 여기에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으로 주는 게 맞겠죠. 크거나 같음 50만 0 5개 입력합니다. 확인을 요 아래쪽에도 있는데 50만 이상, 60만 미만 범위값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확인을 눌러주셔서 공유 또는 해산물이면서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거.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가 필터 되는 거죠. 이것이 자동 필터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자동 필터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리되 필터는 유지해 달라는데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요 단추는 유지해 달래. 위에 보시면 지우기 눌러볼까요? 누르면 원본대로 되돌아가고요. 단추는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필터도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 얘 한 번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거래 날짜가 3월이고 거래 날짜가 3월이고 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필터해라. 거래 날짜가 3월. 근데 목록을 내렸다? 여기에 뭐 3월만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지만 날짜 필터로 들어가 볼게요. 날짜 필터. 여기에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해당 기간의 모든 날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월별로 선택 가능해? 분기별로도 가능해요. 분기가 나온다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3월. 이렇게 해서 3월만 모든 연도의 3월만. 그리고 또 있어. 뒤에는 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해달래요. 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 우리는 또 평균을 모르잖아, 그치? 요 중에 수량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똑같이 숫자 필터. 보여? 요거 보여? 조건부 서식에서 봤던 메뉴랑 좀 흡사하죠. 평균 초과 눌러주시면 3월이면서 수량은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필터할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2번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동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내려가서 3번. 오늘 이거 한 3번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3번은 사실 시험에 이 고급 필터라는 것은 시험에 출제는 되진 않는데요. 뭔지만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뭔지만 보여드리려고. 예제를 어떻게 보여? 이거 필터 해제해보자. 필터 해제해보자. 필터를 해제하시고 제가 제2 2셀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요. 수량, 아니다. 제품 분류. 엔터. 이 열 이름과 똑같이 써줘야 돼. 띄어쓰기도 똑같이 써줘야 돼. 나는 이 열에서 찾아줄 거야. 뭐를? 육류만 찾아볼까? 육류? 됐어요? 그리고 K2셀에 포인터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단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단가열. 제가 얘를 한 칸 떼고 크거나 같다 2만 원, 3만 해볼까? 3만 이상.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량이 두 번째 칸에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 첫 번째 칸에 해볼까? 첫 번째 칸에 커야 한다 30.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여기다 또 써도 된다. 또 써도 되는데 그 아래 칸에 또 써도 돼요. 여기다도 해볼까? 그러면은 커야 한다 30.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AND 조건이 성립이 돼요. 6류이면서 30 이상인 거, 수량이 30 이상인 거, 30보다 큰 거. 또 걸러주고 두 번째 조건이 단가가 3만 이상이면서 수량이 30보다 큰 데이터가 걸러줘요.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 단가열에요. 제가 단가열에 세 번째 칸에 위치하고요. 10만 이상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뭐 다는 모르겠고 단가가 무조건 10만 이상인 것도 다 필터해줘. 그러니까 조건이 3개인 거야. 요 조건 만족하는 거 하나, 요 조건 만족하는 거 두 번째, 얘 만족하는 거 세 번째. 괜찮아요? AND인지 OR인지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AND, 다른 라인에 있으면 OR. 나는 이 데이터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데이터 값을 여기부터 쭉 붙여넣기 하고 싶어. 괜찮아? 이미의 셀에 놨어요. 여기부터 결과값을 쭉 붙여넣기 해볼게요. 고급으로 가주시고요. 고급 필터야. 근데 이제 얘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조건을 써놓긴 했지만 수식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급 눌러서 현재 위치에 필터하겠다. 현재 위치에 필터하시면은 원본에서 걸러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 복사할 거지. 여기에 복사할 거지. 결과값을.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 여기부터. 그리고 목록의 범위는 아주 예쁘게 잘 잡혀 있을 거예요. 목록의 범위, 원본. 블럭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는 우리 방금 썼던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제 기준으로는 J2셀부터 L 몇 셀까지야? 5셀까지. 요 범위가 조건이에요. 복사 위치는 처음에 줬던 거. 첫 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거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 샵기호 나오는 거는 오류 난 거 아니죠? 너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넓혀주시면은 6류이면서 30 이상인 거 수량이. 그리고 단가가 3만 이상이면서 수량이 30만 이상인, 30 이상인 거. 그리고 둘 다 아니어도 10만 이상인 것들이 이렇게 필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고급 필터예요. 이것이 고급 필터. 괜찮으세요? 두 번째, 이거 하나만 풀고 보내드릴게요. 분류라는 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해보자. 슬라이서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슬라이서라는 기능, 이것도 필터 기능이다. 포인터는 안쪽에 이렇게 놓아두시는데 홈 탭에 가셔가지고 표서식을 하나 줄게요. 밝게 첫 번째 거. 표서식을 임의대로 줄게요.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아무거나? 그래야만 슬라이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슬라이서가. 안쪽에 포인터를 올려주셨을 때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왼쪽에 슬라이서 삽입 보이나요? 슬라이서 삽입.
목록이 나타나는데 목록에 얘네들은 열의 이름입니다. 거래 날짜, 제품 분류, 지점, 단가. 나는 이 중에서 제품 분류와 지점, 그리고 비고 체크. 제품 분류, 지점, 비고. 체크하셨어요? 그럼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필터가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품 분류 중에 공유하고 육류만 보고 공유만 보고 싶다? 육류만 보고 싶다? 해산물만 보고 싶다?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필터되지 않아요? 나는 공유하고 육류 두 개 이상 잡으실 때는 쉬프트 키 혹은 컨트롤 키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거 잡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공유하고 해산물 중에서 지점이 강남인 것만 보고 싶어. 강남하고 여의도만 보고 싶다. 그 중에 미수구민 데이터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필터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슬라이서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필터를 위쪽에 X 표시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거든요. 필터가 해제돼. 위에 거 눌러주시면 빨간 거. 얘가 슬라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영역 범위는 전 4-3까지. 괜찮아요? 네, 나머지 4번, 5번 이렇게 2개 남아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5장의 내용이 나와요. 5장의 내용에는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녹화는 5장은 5장만 올려드릴 거예요. 함수는 함수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괜찮으시죠?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여러 개 막 보여드리면. 그래서 수식, 함수 요거만 이제 따로 떼서 보여드리고 오늘 못 보여드린 4번, 5번 정리해드리고 함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함수 할 때 과제 낼게요. 과제 따로 없지. 그냥 수업 시간에 지금 이거 한 거 결과 파일 제출하시는 게 과제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듣기 좀 힘드셨을 텐데 참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침. 다음 주는 좀 회복돼서 올게요. 회복을 하고 싶은데 수액도 받고 링거 맞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네. 한 주 좀 제가 이게 강아지 소리예요. 네, 강아지가 코를 골아 이렇게.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거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거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퇴실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출석을 못 부른 관계로 퇴실하실 때도 이 채팅창에 본인 이름 쓰시고 퇴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럼 전에 했던 것들도 원래 다 제출을 했었어야 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음 주 것만 이제 하고 하시면 나서 되세요. 한 걸 제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제출하시는 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제출하는지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 과제 게시판에 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과제 네. 게시판 제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교수님, 네. 그러면 과제를 다음